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그런 사람 만나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있다가 내가 먼저 물어본 것도 아닌데 마치 뭐 누가 질문이라도 한 것처럼 반복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나는 돈에 관심이 없어.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가지고 반복하는 사람 혹시 만나보신 적 없습니까? 뭐 이런 게 시리즈가 몇 가지가 있죠. 나는 돈에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나는 명품에 관심이 없어. 뭐 이런 얘기도 흔히 많이 합니다. 제가 그런데 만나봤던 압도적인 다수의 사람들, 나는 돈에 관심이 없어, 명품에 관심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의 99.99%는 돈에 환장했거나 명품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하는 것도 그거거든요. 인간은 도대체 왜 자기의 욕망을 감추고 숨기는 것일까? 돈에 나는 관심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일종의 자기 방어 기제 아니겠습니까? 나는 돈에 환장해 있고 나는 돈에 미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가 내가 돈에 미쳐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끔 일부러 방어막 같은 거를 세워 놓는 것이죠. 나는 돈에 관심이 없다라고 선수를 침으로써. 저는 그게 선수 친다라고 보는 겁니다. 나는 명품에 관심이 없어. 이런 식으로 선포를 하고 선언을 해버림으로써 차마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명품에 환장한 사람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게끔 그런 식으로 방어막을 쳐놓는 것이죠. 오히려 근본적으로 돈에 관심이 없고 명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왜 도대체 인간한테는 이런 식의 이중적인 욕망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일까? 이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좀 어려운 사상가이긴 합니다. 자크 라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욕망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욕망 이론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 자크 라캉인데요. 저도 이제 그 욕망 이론이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만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뭐 상당 부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정도로 굉장히 난해하고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일단 최대한 자크 라캉에 대해서 책을 뭐 따로 보시지는 않다라고 할지라도 무슨 얘기 했는지를 좀 정리해드리고자 하는데 자크 라캉이 했던 유명한 말 두 가지 말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거에 대한 맥락을 설명해드리고자 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 무의식은 곧 언어다라는 거거든요. 이 구조화가 돼 있는 거의 끝판왕이 이제 그 언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크 라캉은 프로이트와는 다르게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혼란스럽고 랜덤한 이런 거라기보다도 언어와 같이 구조화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곳에 존재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 존재한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좀 느끼시겠습니다만 나는 생각한다, 존재한다 이런 얘기 누가 딱 떠오르십니까? 데카르트가 떠오르시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했던 그 데카르트의 사실상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게 라캉인 겁니다. 나는 생각하는 곳에 존재하지 않고 반대로 생각하지 않는 곳에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좀 찬찬히 봐야 되겠습니다. 라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라캉의 용어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제계, 상징계, 상상계라고 하는 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실제계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그 살아가는 그 실제를 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상징계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뭐 상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징의 이제 그 끝판왕이 뭐겠습니까? 언어 같은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뭐 규칙, 사회적인 규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상징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상상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나 중심적인 주체 중심적인 것이다. 뭐 자아 중심적, 자아와 주체도 조금 뭐 다르긴 합니다만 자아 중심적인 것이 이제 상상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자, 딱 느끼시겠습니다만 상상계라고 하는 것은 나 자아가 지배하는 세계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이 상징계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언어 그리고 사회적 규범 규칙 이거는 내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이미 타자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이 실제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 상징계와 상상계의 중첩 속에서 사실상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상계가 없는 상징계는 없고요. 이성이 없는 상징은 있을 수가 없고 반대로 또 상징이 없는 상상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가 없는 나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라고 하는 거와 실제계, 상징계, 상상계는 이 벤 다이어그램 세 개가 이렇게 딱 중첩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구조가 일단 라캉이 얘기하는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자, 그럼 이런 속에서 이제 그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것을 라캉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완전한 그냥 나, 완벽한 그냥 100%의 자라고 하는 건 없다라는 거거든요.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프로이트와는 살짝 다르게 타인에 의해 가지고 사회적인 어떤 구성에 의해 가지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존재하기 전부터 언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해 왔죠. 그렇죠? 내가 이제 뭐 언어를 만들어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의 상당 부분도 사실상 어떻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이미 타자에 의해 가지고 지배를 받고 타자로부터 지금까지도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는 게 우리의 무의식이라는 겁니다. 원래 이제 그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무의식을 이제 리비도라고 하는 성적 욕구로서 설명을 하고요. 이 성적 욕구 같은 경우는 프로이트한테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지극히 사적인 그런 어떤 의미가 있죠. 반대로 이제 그 라칸 같은 경우는 리비도라고 하는 것도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 대상이 없는 욕망은 없다.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욕망이라는 것도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극히 어떤 그 자기 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리비도라고 하는 것도 이 대상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사실상 이 리비도라는 것 자체에 성은 없는 것이고 오히려 타인에 의해 가지고 환경에 의해 가지고 이 성적 지향성이라는 게 결정이 되게 된다.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성적 지향성은 타고난 것이다라고 본다면은 이 라칸 같은 경우는 대상에 의해 가지고 환경에 의해 가지고 성이 결정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라칸 같은 경우는 성적 지향성도 타고나는 게 아니라 결정이 되게 되는 경험에 의해서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이미 타고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좀 차이점도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 자의식 그리고 또 욕망 이것이 그리고 무의식까지도 타성에 절여 있다라고 하는 라캉의 관점은 데카르트와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나는 생각함으로써 나의 존재가 결정이 되는 것인데 라칸 같은 경우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대상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되게끔 되다 보니까 아까 같은 말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는 생각함으로써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아닌 나는 내가 생각하는 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즉 대상이 지배하고 있고 타인이 지배하고 있는 곳에서 존재하게 된다라는 말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타인이 좌지우지하게 되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 라캉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곳은 결코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뭔가를 보고 있지만 내가 그거를 보고 싶어 가지고 보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바라보는 것은 사실 내가 진정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체물에 불과한 것이며 우리의 욕망은 끊임없이 이렇게 대체물에서 또 다른 대체물로서 영원히 그냥 옮겨갈 뿐이다. 이렇게 일단 욕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라캉이 얘기하는 욕망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만족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응시한다라는 거, 내가 무엇인가를 바란다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응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거는 내가 완벽하게 자아 100%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지배하고 있는 그냥 상징계 속의 어떤 하나의 대상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바라보고자 해가지고 그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은 대상 A, 또 다른 어떤 대체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진정으로 그거는 본질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한테 완벽한 만족감을 줄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대체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추구가 되다가 또 다른 대체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추구하다 보면 또 다른 대체물로 바뀌게 되고 영원히 그냥 욕망이라는 것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계가 없다. 근본적으로 만족을 모르는 것이 우리 욕망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이런 어떤 주체를 완성시킬 수가 있냐? 이런 어떤 상징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완성이 될 수 있냐? 여기서 필요한 게 이제 소외라고 하는 거와 그리고 이제 분리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라캉이 또 사용을 하는데요. 소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징계 속에서 자기를 소외시키는 감정 같은 그런 어떤 표현인 겁니다. 이게 이제 가능한 어떤 방식은 무엇이냐면 욕망을 뭔가를 할 때 내가 이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욕망을 했었을 때 우리는 충분히 어떤 질문을 해볼 수 있냐면 왜 이거를 도대체 원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던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가 되고 싶어. 내 꿈이 이거야. 나는 올해 뭐를 달성할 거야. 나는 내년에 뭘 달성할 거야. 이런 식의 어떤 욕망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욕망에 대해 가지고 나는 뭐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상계, 자아가 지배하는 상상계도 마찬가지로 나는 있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던짐으로써 상징계로부터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걸 내가 원하는 건데?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는 거죠.
왜 내가 이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일종의 상징계의 의혹을 던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의혹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상징계와 분리가 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분리가 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식은 무엇이냐? 아, 나만이 이런 식으로 결핍돼 있는 게 아니라, 나만 이렇게 욕망이 결핍돼 있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상징계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거구나. 나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들, 모든 타인들 또한 마찬가지로 나와 똑같이 이런 식으로 결핍이 되어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그거를 인지하는 것이 바로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라캉은 얘기를 합니다. 근본적으로 나는 이거를 왜 원하지? 내가 이거를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타인들이 이거를 원하기를 바라는 것인가?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짐으로써 상징계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그리고 그 소외감을 통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어느 지경까지 다다르게 된다라는 겁니까? 아, 상징계는 근본적으로, 욕망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결핍되어 있을 수밖에 없구나. 나만 결핍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타인은 결핍감을 느끼는구나 라는 식의 분리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실상 이 상징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완전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불완전하다라는 걸 그냥 인지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인데, 이게 쉽지가 않죠. 이것도 쉽지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상징계 자체의 근본적으로 불완전함은 실제적인 어떤 물체로서 실제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끊임없는 대체물의 연속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그냥 근본적으로 욕망은 결핍되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상징계는 뭐로서 채우고 있냐면 환상이라고 하는 걸로 채우고 있습니다. 실제물로서 내가 채울 수 없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냥 주체가 갈망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걸로 그냥 그거를 갖다가 환상으로서 덮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약간 이런 맥락 속에서 환상 속에서 인간은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고, 환상 속에서 인간은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어떤 욕망의 완전함을 줄 수 있는 건 또 아니다. 그래서 이제 환상이라고 하는 개념도 만들어집니다. 말년에 가가지고 라캉은 이제 그 주이상스라고 하는 개념에 이제 좀 집착하다시피 많이 이제 또 거기에 많이 이제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원래 이제 그 상징계라고 하는 것은 결여가 되어 있는 것이고 결핍이 되어 있는 것인데, 옛날에 이제 그 라캉이었다라고 한다면, 초창기의 라캉은 이 결핍되어 있는 어떤 인간의 욕망을 상징계, 구조화가 되어 있는 것, 사회적인 어떤 구조, 어떤 뭐라고 할까요? 뭐 언어, 체계, 규율,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다듬고 뭔가 이제 좀 정돈이 되기를 추구했다라고 한다면은, 말년에 가서 같은 거는 그거 욕망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길들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욕망 자체의 어떤 그 랜덤한 욕망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불완전성, 이거를 그냥 인지하고 인정을 하면서 그 가운데 자아가 형성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불완전성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자아가 딱 결합이 됐었을 때, 그때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주의상스를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주의상스라고 하는 것은 뭐 향락이라는 개념이 될 수도 있고, 뭐 쾌락이라고 하는 뭐 개념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로 사실 이제 번역이 될 수가 있어서 그냥 주의상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년에 가서 라칸 같은 경우는 구조화가 되어 있다, 인간의 욕망을 갖다 구조화시킨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오히려 어떤 그 혼란스러움이라고 해야 될까, 혼돈이라고 해야 될까, 그 가운데, 혼돈 가운데 질서가 있을 수 있고, 질서가 있기 위해서는 혼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인정함으로써 우리가 진정한 쾌락과 향락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게 됩니다. 뭐 이렇게 말로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좀 복잡하다라는 것도 이미 느끼시겠습니다만, 이 라캉이 우리한테 주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라캉의 욕망 이론에서 딱 꽂히는 거는 그겁니다.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결핍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그 풍족함과 완성감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게 욕망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욕망을 뛰어넘는, 자아만이 할 수 있는, 이 상상계에서만 할 수 있는 어떤 이성적인 존재론적인 거, 이거를 통해서만 인간이 사실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라캉은 물론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왜 도대체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포장하고 끊임없이 자기에 대한 방어막을 세우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라캉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욕망이란 것은 근본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것이고, 인간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결핍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에 대한 방어막을 세우고, 나는 돈에 관심이 없어, 나는 명품에 관심이 없어, 이런 식의 선언이라도 해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환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싶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